안녕하세요. 정광석입니다. 자, 우리 사전 강의 영상 물리학 화학 기초 내용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PC1이고 연력학이라고 되어 있죠. 연력학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사전 강의 영상 목차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물리와 화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서 우리 감염 미생물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말씀드릴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력학이라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 굉장히 방대한 그런 분야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 특히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2법칙, 3법칙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고 특히 요놈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 내용은 100% 설명이 아니고요. 전공교과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내용만 다루겠다.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지금 이 연력학 내용에서는요, 여러 가지 개념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는 것보다는 좀 길게 써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형식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연력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열이 일을 하게끔 만드는 에너지로 쓰이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한 내용이다. 좀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열이라고 하는 거 우리 쉽게 생각하면 가스버너에 불을 붙이면은 그 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것이 열인데 이 열이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느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면을 끓이고 있죠. 열이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물에 국수를 넣고 스프를 부어도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끓기 시작했죠. 이 끓는다는 것도 상태의 변화가 발생한 거고 결국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 움직인다. 실제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의 몸의 움직임을 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상태가 변화하는 거 이런 걸 대부분 다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고 일은 에너지를 써서 상태가 변하는 것. 그래서 열에 의해서 일이 발생할 때에는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설명하는 방식을 우리가 열역학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여기 조금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적어놨는데요. 열역학이 왜 이렇게 이제 그 물리학 영역에서 이 열역학을 왜 다루고 있는지 말 그대로 에너지를 쓰면은 일이 발생하고 일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죠? 라면이라면 끓었다.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자원을 썼을 때 결과가 나오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원을 적게 쓰고 같은 결과를 얻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효율이라고 하죠. 효율. 그래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다가 보니 에너지 쓴 거에 대비해서 결과가 똑같이 나왔을 때 얼만큼 에너지를 적게 쓰는지로 자꾸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열역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학문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열역학에서 다루는 개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열과 일의 양은 비례합니다. 열을 많이 주면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물리학적인 개념이고요. 자, 그 중에서 이론적으로 에너지가 어디로 도망가지만 않으면 사실 이거는 실제 세계에서는 사실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열을 라면 끓이는데 줬어요. 그러면 라면이 펄펄 끓었겠죠? 끓는데 이 열이 이 냄비 속에만 다 갇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증기들이 만들어지죠? 수증기에 의해서 열이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간 열이 냄비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어디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도망가지 않는다면, 원래는 도망가게 마련이지만 도망가지 않는다면 에너지는 고스란히 일의 양으로 변환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극도의 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항상 고도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열을 주면 액체가 끓게 된다는 일을 했고요. 냄비의 몸체, 이 양은 냄비 몸체하고 수증기로 많은 열이 사방으로 도망가 버리긴 했지만, 만약에 그 열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국물에 남아 있었다면 국물은 어떻게 될까요? 국물은 계속 열을 밑에서 준 만큼 국물의 온도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라면 국물 뭐로 하나요? 기름으로 하지 않죠. 물로 하죠. 물은 언제 끓습니까? 섭씨 100도에서 끓습니다. 자, 우리 이거 참고로 이 도 C 쓰죠. 이거 정확하게 읽을 때는 여러분 섭씨 100도라고 읽어야 합니다. 100도 C라고 읽는 거 아니에요. 섭씨 100도라고 읽어야 맞다. 어쨌든 물은 끓는 점이 섭씨 100도이기 때문에 열을 계속 주면은 100도에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물이 100도에서 끓지 않고 양은 냄비도 열을 주변에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국물의 온도는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열을 주는 만큼 일은 비례해서 올라간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그래서 열역학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드렸어요. 열이라고 에너지 줬을 때 일을 얼만큼 할 수 있느냐, 그 관계를 보는 게 열역학인데, 세 가지의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열역학 제1법칙인데, 에너지를 준 만큼 일을 한다고 했으니 내가 준 에너지 양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의 양도 얼마가 이루어졌는지도 사실 측정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 에너지하고 일의 양의 관계를 보는 게 열역학이라 했으니, 준 에너지만큼 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준 에너지가 결과로 어떻게 남았겠죠? 남은 결과 속에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냥 에너지를 주면 그 에너지가 일의 결과로 남아있다. 어디? 에너지가 열이라는 상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돼 갖고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열역학의 제1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에너지가 도망가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망가지 않는다면 에너지는 형태나 종류가 바뀔 뿐이지 그 양은 줄어들거나 늘지 않는다. 단편적인 예로 여름에 엄청난 더위, 지금 되게 덥습니다. 그죠? 우리가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으면 실내에 차가운 공기가 유입됩니다. 에어컨 기계가 계속 차가운 공기를 밀어 넣어주죠? 그러면 그 열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원래 차가운 공기를 가져와서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내의 더운 공기가 에어컨 장치 속에 들어있는 냉매에 열을 전달하면 냉매가 열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공기 온도는 떨어지겠죠? 그럼 그 열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이 열은 결국 냉매가 흡수해서 바깥으로 내보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 그림처럼 우리 집이 딱 갇혀있는 캡슐 손에 갇혀있다 칩시다. 이 실내에 있는 열을 냉매가 뺏어가지고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럼 집안의 온도는 내려갈 것이고, 집 바깥으로 뜨거운 열이 빠져나왔겠죠. 그 열은 근데 캡슐 안에 갇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캡슐 안에 공기는 높아지겠죠. 결국 요 닫혀있는 개 속의 에너지는 어디 도망가지 않고 항상 내부에 외부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총합이 유지된다. 요것이 요 개념입니다. 자, 열역학 제1법칙을 다루는 이유는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준 에너지를 알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고 있으니 결과와 에너지 사이의 효율을 계산하다 보니까 반드시 들어간 에너지만큼 결과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이 등식이 성립이 되어야 내가 쓴 에너지와 결과를 비교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법칙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정의는 닫힌 개 안에서, 개라고 하는 말은 아까 우리 캡슐 속에 집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어디론가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꽉 갇혀있는 외부하고 어떤
소통이 전혀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닫혀있는 기에서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죠. 자,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요게 조금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데,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 무질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엔트로피가 기억해 두세요. 엔트로피가 커지면 무질서해지고, 엔트로피가 작아지면 질서정연해진다. 자, 이거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소금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음식 먹을 때 쓰는 이제 요리할 때 쓰는 소금. 소금은 나트륨, 그다음에 염소, 나트륨, 염소 이 이온들이 이 이제 원자들이 서로 자 일렬로 자 예쁘게 정렬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소금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음식할 때 쓰시는 하얀색 소금 같은 것들, 그 소금 결정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보시는 것처럼 나트륨하고 클로라이드, 나트륨, 소듐하고 클로라이드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이어져 있는, 결정화된 이런 상태가 우리 소금 결정입니다. 요 놈은 질서정연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어떨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극도로 낮아요. 질서정연해지면 엔트로피가 극도로 낮아져서 0으로까지 갈 수가 있다. 반대로 엔트로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들이 다 깨져갖고 질서가 없어지고 무질서하게 흩어진 상태, 그거를 우리가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엔트로피는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에 놔두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오른쪽 그림처럼 여러분 개인의 방, 책상 위에 열심히 정리해 놨는데 가만 자연스럽게 그냥 쓰다 보면은 책상에 이 보시는 것처럼 어지러지죠.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냥 계속 어지러져요. 그게 무질서해지는 거고, 이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해야죠. 에너지 써고 일해야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가면 질서 정연해진다. 에너지를 쓰지 않고 가만두면, 그대로 두면 계속 흩어지고 질서가 깨지는,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간호학도에게 연력학 3개의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제2법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반드시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무질서도를 뜻하고, 엔트로피 증가는 무질서가 증가한 상태다, 즉 어지러지는 상태다라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거 오른쪽 그림 요 내용이고, 어떤 시스템을 이루는 물질은 고유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좀 어려워져요, 내용이. 먼저 읽어볼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라도 운동 에너지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게 되고, 열 에너지를 가하면 그 움직임이 더 커진다. 자, 좀 전에 보셨던 라면 국물 속에 물을 생각합시다. 물이라고 하는 거는 H2O죠. H2O는 큰 산소 덩어리 옆에 조그마한 수소 덩어리 2개가 하나씩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물 분자 한 개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이게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얘들이 물이라고 하는 이제 비커에다 물을 담아 놓으면 이 안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물 분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얘들이 서로 막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막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어떠한 분자라도 에너지를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온 섭씨 25도죠. 섭씨 25도에서는 열 에너지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섭씨 0도, 물이 어느 온도에서는 에너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쭉 내려가도 에너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열 에너지 가지고 있으나, 온도가 낮을수록 열 에너지를 적게 가지고 있는 거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가지면은 계속 움직이게 돼요. 제가 이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 써놨나 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있으면은 반드시 움직임이 조금씩은 발생합니다. 이런 조그마한 알갱이들, 분자 같은 알갱이들도 에너지가 있으면 움직여요. 그 움직이는 알갱이에다가 에너지를 좀 더 주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에너지를 계속 공급할수록 그 분자들은 점점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에너지가 들어갈수록 분자의 움직임, 즉
이 분자들이 일을 하는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물의 경우에는 섭씨 100도까지 에너지를 주면, 열 에너지를 주면 물 분자는 극도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물이란 것으로 튀어나가요. 뭐로?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떠한 물질이든 에너지를 주면 그 에너지를 받은 만큼 일을 하게 되고, 에너지를 주면 줄수록 움직임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엔트로피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자, 체내에서 어딘가 모여있는 물질, 이온이든 가스 분자 같은 것들도 나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물질이 들어있는 세포나 조직의 온도는 36.5도입니다. 섭씨 36.5도면 나름 높은 온도예요. 그래서 물질들은 계속 움직이게 되고 엔트로피가 가장 높아질 때까지 무질서하게 막 흩어지려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맨 밑에 적혀있는 물질이 확산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다. 어디 한 군데 모여있다는 것은 정리가 돼 있다라는 개념. 물론 한 군데 모여서도 막 어지럽게 막 이렇게 섞여있는 상태로 모일 수도 있으나, 완전히 확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 군데 모아놨다는 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모여있다는 게 엔트로피가 낮다는 뜻이고, 그 모여있는 그 공간 속에 가스 분자들이 서로 막 충돌하겠죠. 충돌하다 보면 튕겨나가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가스 분자가 없는 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엔트로피는 점점 높아지고 무질서도는 점점 커지게 되고, 제가 인구기 수업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죠. 물질은 양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게 바로 이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 그 개념입니다. 세 번째, 연력학 제3법칙. 요거는 여러분들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연력학 다루고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절대온도 0도입니다. 0K, 켈빈입니다. 0K에 근접할 때 개의 무질서도는 최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항상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열이 발생하고요. 뭐 뜨거운 아주 뜨뜻한 열뿐만이 아니라 아주 약한 열도 열이라고 우리 합니다. 열이 모이면 자연히 온도가 높아지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이 온도를 입자 평균 운동 에너지라,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할 거예요. 온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있으면 이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평균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냥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너지가 넘치는 청춘에게 한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면 뜨거운 열정 때문에 종일 쑤셔서 가만히 못 있는다.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 못 있어요. 그죠? 에너지가 넘치는 물질일수록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에너지가 빠지면 빠질수록 움직이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빼는 것이 바로 온도를 낮추는 건데, 만약에 어떤 시스템 속에 오른쪽 그림처럼 아주 추운 공간 속에 한겨울처럼 온도를 계속 낮췄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움직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물질들은 움직임이 줄고 에너지를 감소하고, 그러니까 더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입자가 속해 있는 시스템의 온도가 절대 0도입니다. 아까 0K라고 했던 건데 이것이 섭씨 마이너스 273.15도라고 부릅니다. 약 마이너스 273도까지 낮아지면 입자들은 매우 균일한 분포를 이루면서 질서정연하게 변하고, 그 상태에서 엔트로피는 질서정연할수록 엔트로피가 낮다 있죠? 그렇게 되면서 엔트로피가 0이 됩니다. 완전히 0으로 될 수는 없고 0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좀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복잡한 부분인데 그건 이제 다 생략하고, 어쨌든 엔트로피가 최소가 된다라고 기억합시다. 입자들이 너무 차가운 시스템의 온도 때문에 에너지를 뺏겨갖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엔트로피 변화율이 0에 수렴하게 되는데, 요거는 다음에 제가 기회 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되니 흩어지지 못하게 되고, 흩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변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변화율이 0에 수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개념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실 부분이 있긴 해요. 개념 정리하면 온도가 낮을수록 물질의 에너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에너지는 결국 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물질 에너지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겠죠. 움직임이 적다는 뜻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음식이나 시료 같은 것을 저온에다가 두면은 잘 안 상한다고 하죠. 그 이유가 여기에서 옵니다. 시료를 보관할 때 보관 온도가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이유는 시료를 구성하고 있는 혹은 음식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이 입자 같은 알갱이들이 일을 잘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열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잘 발생하지 않게 되고 비교적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약품들 중에 보면은 냉장 보관하는 것들 있죠. 4도에서 8도, 섭씨 4도, 8도 정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것들. 혹은 냉동이죠. 섭씨 마이너스 20도 정도에서. 혹은 섭씨 마이너스 80도까지 내려가는 것들. RNA 백신 같은 경우는 그래요. 물질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잘 망가지기 쉬운 그런 물질일수록 저온에다가 보관하면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니까 움직임이 적게 되고 변성이 적게 발생한다. 그래서 저온에 보관할수록 유리하다는 뜻. 물론 상온에 둬야 할 물질을 저온에 두면은 물질이 변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각각 잘 보관해야 할 온도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따져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연력학이란 어떤 시스템에 속해 있는 입자들의 에너지하고 일, 움직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분야라고 되어 있고요. 그 세 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 연력학 제1법칙은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 돈 들인 만큼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돈이 어디로 샜다 생각해봐.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돈의 총합을 항상 일정하다고 보고 하는 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연력학 제2법칙은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항상 무질서해지려는 경향을 보이고요. 무질서해진다는 뜻은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자연적으로 뒀을 때. 연력학 제3법칙은 이 시스템 온도가 절대 0도에 도달하면 엔트로피는 최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감염미생물학하고 이제 관계를 본다면 어딘가에 화학물질이 누출된 장소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공간이 있다 치고요. 문이 여기 있는데 이 안쪽에 가스 통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화학물질이 이렇게 누출됐다 칩시다. 여기는 화학물질 농도가 높고 이 문 앞에는 농도가 낮을 거예요. 자, 물질은 항상 양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간다 했고, 지금 이 공간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는 여러분 한 곳에 가스가 모여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된 상태고, 그래서 엔트로피가 낮아요. 자, 자연스럽게 엔트로피가 높은 곳으로 높은 현상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가스는 점점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게 이제 모여 있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물질 간의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움직임이 커지게 되고, 움직임이 커진다는 말은 결국 물질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마찰 에너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가 커진다는 뜻이 돼요. 운동 에너지가. 그러다 보면은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충돌이 줄게 되고, 그래서 화학물질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조금씩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질이 확산하게 되고 한 곳에 모여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이 연력학 개념에서 여러분 챙기셔야 할 겁니다. 엔트로피, 즉 가만두면 입자는 흩어지려고 한다. 무질서하게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수록 무질서한 정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온도가 낮으면은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비교적 물질들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PC1 내용 마치겠습니다.